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인류의 오랜 꿈이 현대 들어서는 일정 부분 실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 유지와 건강 관리를 위해서도 병원과 의사를 찾는 일이 일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친절하고 우리에게 좋은 대접을 해줄 수 있는 의사가 우리가 찾는 훌륭한 의사의 자격 조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미국에서도 좋은 의사에 대한 조건을 심층적으로 연구해서 발표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논리는 훌륭하고 좋은 의사는 다양한 배경과 이유를 가진 모든 환자들을 이해하고 그분들과 공감하려는 공감 형성 능력을 훌륭한 의사, 좋은 의사의 첫 번째 조건으로 꼽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고령화가 일상적인 일반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시점에서 훌륭한 의사, 좋은 의사를 우리 주변에서도 찾아보려는 노력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의식에서 오늘 신천식의 이슈토론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대전 관평동에서 천세봉 한의원 운영하고 있는 원장 천세봉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365일 문 연다는 것이 개인 병원으로서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네. 그 천세봉 한의원은 365일 문을 여는 것을 모토로 하고 지금 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네. 사실은 시작은 주변 권유가 시작이었는데요. 이게 진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야간이나 주말 시간에는 그 시간밖에 안 되시는 환자분들이 내원하셔서 열어주셔서 감사하다, 아니면은 뭐 그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제가 그쪽에서 또 책임감이 생기고 또 그분들께 또 잘해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365일 진료를 유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죄송한데 집에서 혹시 그 가족들이 네네네. 특히 배우자가 당신은 병원이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 혹시 이런 뭐 문제 제기를 한 적은 없었나요? 이게 사실 저희 동서? 예. 그러니까 저희 처의 동생의 남편도 한의사인데 예. 동서가 먼저 시작을 해서 와이프는 오히려 더 당연하다는 입장으로 처음 시작했을 때는 열심히 해봐라 라는 식으로 오히려 적극 지원을 해줘서 육아나 이런 쪽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줘서 제가 오히려 더 부담 없이 진료를 하게 됐습니다. 찾아오시는 내원하는 환자분들의 반응은 어때요? 그렇죠. 이제 요새 조금 많이 듣고 있는 말이 언제 쉬시냐, 힘들지 않으시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 그래서 제가 여유 시간이나 이럴 때는 휴식을 위해서 틈틈이 휴식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뭐 그렇게도 하고 해서 체력 관리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인들이 물질적으로는 풍족하다, 풍요롭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물론 이제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간을 내서 병원 뭐 예방을 위해서, 건강 관리를 위해서 병원을 찾는다는 거, 이런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어지간하면 그냥 다음에 한번 가야지. 그래서 관리만 잘 됐어도 큰 병까지는 안 갔을 텐데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많습니다. 그래서 꽉 짜인 스케줄이 아닌데도 뭐 여러 가지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병원을 찾기가 참 어려운데 맞습니다. 이게 360을 문 열고 휴일 같은 때는 시간을 그나마 좀 낼 수 있으니까 네, 그때 네. 문 여는 병원을 동네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서 찾기가 참 어려워요. 네네. 네. 저도 어렵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예, 많은 분들이 고마워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365일 병원을 시작하게 된 어떤 특별한 이제 동기나 계기는 아까 동서도 해서 뭐 배우자가 아내가 권하기도 했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네네. 의사는 마땅히 일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사에 대한 하나의 그 관념이나 관점 같은 게 고정된 게 있으세요? 의사관이라고 할까? 뭐 이런 걸로 표현한다면. 의사관이라고 하면 뭐 역시나 사실은 이제 바람직한 의사관은 이제 질병이 있거나 힘든 분들에게 가장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제일 바람직한 의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사실 아프신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유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업무 시간이 과도하게 길다든지 휴식 시간을 충분히 취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요인들 때문에 아파지는 건데 그런 분들은 그 요인들 중에서도 병원에 접근하기 힘든 요인이 좀 있지 않나 쉽게. 네, 그런 면에서 야간 진료나 이렇게 주말 진료를 했을 때 그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중앙 일간지에서 이제 누구라고 하면 알만한 분이 이제 의사분이셨죠. 뭐 우리 시대의 명의라고 할 만한 분들이 뭐 이제 여러분을 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슈바이처가 훌륭한 의사다 뭐 이런 것을 배우면서 교과서에서 네네. 그렇게 자란 세대이기도 하지만 이제 돌아가신 망인을 이 자리에서 거론하는 것이 뭐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석증 의사라고 이제 심장 네, 전문의인데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병원 근처에 그 자기 자택을 마련하고 항상 24시간 환자의 그 예우에 따라서 대기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 근데 이제 퇴근하고 가서 환자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오다가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셨다고 해서 네. 이제 이분이 갖고 있던 평소의 그 삶의 모습이 의사는 실력과 인품 그리고 열정을 강조하셨다고 그래요. 환자에 대한 열정이 아주 대단하신 분이었다고 해서 그렇죠. 뭐 그분이 뭐 전체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서 의사가 갖춰야 될 몇 개의 덕목이 있다고 하면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실력을 위한 뭐 기술을 위한 예. 혹은 뭐 그거 결과를 위한 열정도 중요하지만 예. 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방송 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뭐 공감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 그런 면도 중요하지 않나 실력 이외에도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저 의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의사가 훌륭한 의사분들이 많죠. 엄청 예, 많죠. 많은데 네. 우리가 이제 무병장수의 시대, 뭐 100세 시대를 네, 이미 네, 우리가 맞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하던 일인데 이제 앞으로는 건강 수명이 더 늘어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예측도 뭐 많이 120, 나오죠. 어떤 분 네. 150까지도 산다. 그러려면 의사하고의 밀착 관계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나이가 드시면서 아마 예, 더 빈도가 특히, 잦아질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럴 때 아까 뭐 미국의 경우 예를 들어도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이 환자하고의 공감 능력을 최고의 덕목으로 꼽았다고 하는 거 보면 네네. 동양 서양을 불문하고 우리 사회에서도 의사의 최고 덕목은 공감 능력,
확대 뭐 이런 쪽이라고 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평소에 환자들하고 진료할 때 네.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아, 어떠세요? 이 한의사분들이 예. 환자분들이랑 얘기를 나눌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침치료 시간이 기본적으로 그래도 예. 몇 분은 있다 보니까 환자분께 관심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고 누워 계시면서 또 얼굴을 맞대고 있으니까 대화를 할 시간도 많고 이제 또 하게 되는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이 많이 있게 돼서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되고 저는 또 침을 앞으로도 놔드리고 뒤로도 놓게 되는데 또 앞으로 노는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이 두 번 있기도 하고 앞으로 마주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대화를 좀 자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대화를 통해서 뭐 상대방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형편이나 상황도 알게 되겠지만 네, 맞습니다. 특히 그 건강 관련해서 병력이라든지 네, 가족력이라든지 뭐 이런 네, 것도 네. 자연스럽게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보통 그래서 병력 같은 건 사전에 가족력이나 조사하는데 이제 대화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건 나쁜 생활 습관. 아, 예. 본인이 이걸로 건강을 망치고 있는 거를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캐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화를 통해 캐치하게 되면 그럴 때 이제 수정을 하게끔 제가 조언을 해드리거나 그런 상황이 있죠. 이제 평소에 그 대화법이라든지 네네. 소통의 기술,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하지는 않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러세요? 그냥 이제 강연을 듣거나 혹은 뭐 교수님처럼 이제 훌륭한 환자분들이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때 보면 아 정말 부럽다, 나도 더 말을 잘하게 됐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부할 시간이 뭐 없다고 하면 핑계겠지만 네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시간은 못 내고 있는데 아무튼 열의는 있습니다. 마음은 있고. 예, 통상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으로는 저희가 침이나 뜸 같은 용어에도 익숙하고 네네. 그런 모습도 많이 보고 자랐어요. 네네. 뭐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의술로 뭐 한의학을 인정할 수가 있을 테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양의학이라고 하는 우리가 의사 그러면 양의를 전공하신 분을 의사라고 하고 네, 통치. 거기다가 한의사는 별개로 한의사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뭐 양의사라고는 하는 얘기는 잘 하진 않아요. 잘 안 하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됐든 동서 협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또 양방과 한방의 공존 시대를 살고 있다. 물론 이제 갈등과 대립의 경우도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는 치유라는 목적으로 예방이라는 목적으로는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만 이 한의사의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네네. 양방과 한방의 차이 네네. 강점 뭐 이런 것을 설명해 준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일단은 뭐 비교를 하자면 양방은 조금 어려운 게 뭐 간단하게 제가 제 짧은 소견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한방의 특징을 먼저 내세워서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방은 사실은 치료 개념의 이제 근본적인 개념도 조화, 뭐 음양 사상적으로 이제 깔려 있는 뭐 오행, 육기 이런 순환의 구조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하고 그걸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그런 학문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치료를 했을 때 뭐 예시를 들자면 어깨를 예시로 들자면 뭐 어깨가 아팠을 때 뭐 건이나 인대 부분에 통증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뭐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주사를 맞는다든지 약을 복용하시든지 이런 방법도 국소적인 문제에서 해결은 돼서 빠르고 효과가 좋고 빠르고 되게 집중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겠지만 이제 한방적인 개념에서는 뭐 조화와 관계를 생각하자면 어깨의 통증을 유발하는 이 자세, 포스처나 목의 건강, 흔히 상지의 불편감이나 허리 자세로도 또 유발이 되는 또 이런 자세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제 캐치를 해서 그 부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서 이 부분이 아파지지 않게끔 그런 치료를 하는 그런 개념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통상적으로 이제 제가 뭐 무지의 수치겠지만 양방과 한방을 구분한다고 하면 한방은 예방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양방은 대증요법으로 예, 맞습니다. 어떤 증상이 있으면 그것을 치유하고 처치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네, 정리를 개념 잘 정리를 한다면 네네. 알고 있는 정도죠. 네. 근데 이제 거기 보면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한의사들은 보면 보약을 권하고 침을 맞추는 거 이게 그 이제 의술을 구현하는 그 방법이 도구나 방법이 그걸로 인정을 하고 양방에서는 칼, 수술 뭐 이제 네. 이렇게 이제 대별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네. 그게 통상적으로 제 기억으로 보면 일정 정도 나이가 된다든지 계절을 뭐 여름이 왔다든지 겨울이 됐다든지 그러면 어떤 그 보약을 한 잔씩 먹는다든지 이런 관습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엄청 예. 많았다고 하죠. 네. 지금은 그런 건 그 사라지고 많이 없어진 것 같지만 그래도 그런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네. 하는. 뭐 계절에 따라서 보약을 이제 복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뭐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뭐 예. 보통은 이제 여름에서 겨울 넘어갈 때나 겨울에서 여름 넘어갈 때 이제 상온이 변하지 않습니까? 예. 여름에는 온도가 높아지고 겨울에는 온도가 낮아져서 뭐 겨울에는 뭐 이제 열을 바깥으로 배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최소화시키고 뭐 그런 것들을 할 텐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몸에 부담이 많이 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모두에게 보약 뭐 모두 드시면 좋겠지만은 이제 평소에 몸이 허약하시거나 수술 후에 혹은 이제 고령자신 분들은 그 시기가 굉장히 견디기가 힘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춘곤증도 있지 않습니까? 봄이 갑자기 날씨가 풀리면서 몸에 피로가 많이 찾아오는 그런 게 좀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몸이 그 계절에 변화할 때 힘들 그 반응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보약을 권하셔서 그렇게 주기적으로 복용하셨던 거겠죠. 그 이제 그 한의학에서 추구하는 인간과 자연,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는 상호 작용하면서 네, 네, 맞습니다. 상호 간섭하고 상호 의존한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취지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절 따라서 처방도 좀 달라져야 되고. 네, 맞습니다. 네. 더울 때는 인간이 땀을 많이 흘린다든지 그렇죠. 또 거기에 적절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네, 거고. 맞습니다. 추울 때는 또 추운 네. 만큼 몸을 따뜻하게 몸을 따뜻하게 한다든지 네, 이게 이제 자연과 인간을 유리된 분리된 존재로 보지 않고 상호 작용하는 존재로 네, 네, 보고 있다. 뭐 이게 그 한의학에서 보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예. 여기 약간 이 미리 사전 질문에 뭐 사계와 육기, 유금에 예. 대한 물음이 있었는데 제가 깊게는 글쎄, 모르는데 간단하게 개념 파악하면 이제 뭐 이제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 예. 그것은 이제 법칙인 거죠. 그래서 예. 제가 비유를 이데아에 빗댔는데 이데아는 되게 이상적이고 그냥 관념적인 세계지 그 않습니까? 서양 철학에서 그렇죠. 나오는 법칙적인 그게 있는 거고 음. 그게 현실에서 나오는 이제 법칙 뭐 만약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계절의 순환이 돌고 그것이 이제 이제 육기가 되는 거죠. 자연의 순환 육기가 되고 그 육기가 제 몸에 감촉이 됐을 때 감응이 됐을 때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이제 불균하고 좀 이제 나쁜 기운이다 해서 유금으로 형태로 몸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의 생활 습관도 네네. 영향을 미칠 테고요. 신체 조건에. 그렇죠. 먹는 음식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뭐 음식과 그 의식 동원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약식 동원 예, 뭐 예. 네네, 그런 얘기.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뭐 여름에 어떤 음식이 건강 유지나 관리에 좋다 뭐 이런 것이 검증된 이론이나 뭐 설명이 있겠죠? 네, 뭐, 예. 뭐 검증된 이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예. 설명을 드리면 뭐 여름에 이제 사실은 뭐 흔히 말하는 냉방병
예, 있고 아니면 이제 열사병 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열사병 이전에 열사병 뭐 이런 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 외부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인체는 그거를 식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체에서 쿨링 작용을 하는 거, 이제 냉각 작용을 하는 거는 이제 땀의 발한 작용. 그거를 이제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몸에서 일어나는 거는 혈액이 피부 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고 반대로 이제 속 안에는 혈액이 부족하니까 장기의 움직임이나 그런 데는 조금 장애가 발생할 수 있죠. 특히나 더 뭐 몸이 원래 차거나 피부가 좀 희시거나 마르시거나 좀 여성분들, 고령자분들은 그 현상이 조금 더 심해질 수가 있어서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래된 뭐 조상님의 지혜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열기, 외부의 열사가 감축됐을 때 혈액이 바깥으로 몰리면서 속이 오히려 냉해지니까 오히려 뜨거운 음식을 먹어서 소화기를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속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든 오히려 뭐 생강차나 뭐 삼계탕이 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삼계탕. 네, 그렇게 속을 따뜻하게 하는 거. 삼계탕에는 또 외부의 발안이 너무 심했을 때 이제 기운이 빠지는 작용도 막아주는 황기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황기까지 해서 저는 삼계탕 정도가 좀 계절에 먹기 적합한 음식의 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제 여름 지금 한여름이니까 뭐 요즘 더위가 조금 기세를 꺾긴 했다 그러는데 아직도 느끼는 건 힘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네, 맞습니다. 내내 아직도 열대야예요.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 장마 끝나고도 아마 지속될 거라고. 예. 그래서 이럴 때 자다가도 일어나서 냉수를 벌컥벌컥 마시고 하거든요. 그게 네, 냉수 마시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냉수 요즘 먹지 말라고도 하더라고요. 냉수는. 냉수가 제가 봤을 땐 제한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뭐 예, 아침에 기상시에 뭐 장애 운동을 한번 깨워준다. 그런데 평소에 너무 자주 마시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이제 장기 온도를 내려버리는 효과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의서에 보면 이제 소화기 쪽 병의 원인을 보통 짚으라면 생냉짐을, 날 것, 냉한 것 그런 것들을 주로 언급이 많이 되거든요. 뭐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냉한 것에 대해서 주의를 항상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되면은 뭐 한의학적 표현으로는 비기, 위기가 깎이고 속이 냉해져서 뭐 통증이 오고 복통이 오고 설사가 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유발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한 번, 운동 격렬한 운동 후에 체온이 너무 올라갔다. 아침에 한 잔 시원하게 드신다.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은 상시 드시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아까 동양의학에서 바라보는 인간관, 자연관에 대해서 상호 의존하고 상호 간섭한다. 네.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환경과 인간은. 네, 그러면 이제 병인을 따질 때도 네, 네, 네. 환경에서 비롯되는 병도 있을 테고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좀 환경 오염 뭐 이런 걸로 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지기도 하고 네, 네. 본인이 갖고 있는 태생적인 뭐 우리가 사상의학 같은 것이 맞습니다. 바로 그런 네. 것 같은데 네, 네. 그런 부분도 있을 테고 네, 네. 그 중에서도 또 다른 외부 요인하고 상호 간섭해서 지금 말씀하신 냉기나 네, 네, 환기 네. 같은 것도 작용해서 이런 것이 그 외부 요인, 내부 요인과 네, 네. 항상 상호 작용하면서 병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육기와 유금에 예, 대해서 예, 얘기를 예. 했는데 그게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 개념적으로는 사실은 육기가 외부 자연 현상이면은 상관이 없는 건데 예. 인간에서도 뭐 순환이 있지만 그것이 이제 그 순환을 방해할 정도로 육기의 간섭이 과해졌다. 뭐 만약에 외부의 열기가 너무 센데 그것이 내 몸에 감응이 됐다. 그러면 이제 열사가 되는 거죠. 사기로 내 자연 현상이 내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기가 되는 건데 그것도 이제 말씀하기를 내 몸이 조화롭다면 육기와 순응한다면 외부의 열사가 들어와도 잘 배출이 되거나 제가 서늘하게 몸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돼 있다면 열사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그런 조건이 안 된다면 제가 열사를 더 키우게끔 소통이 안 되거나 쿨링할 수 있는 능력이 금기가 부족하다면
이제 그게 이제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인과 외인이 내 몸에 평소에 이제 섭생이나 활동이나 뭐 여러 가지 좀 몸의 컨디션을 나쁘게 만드는 것들이 내인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서 이제 외인이 감촉이 되는. 블레 외인은 그래서 그것에 이제 개념에서 범주에서 벗어나는 뭐 창상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하거든요. 교통사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육기가 아니고 그냥 사고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 이렇게 보통 병인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을 따진다면 마음과 몸의 관계, 상관관계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화병이라고 하는 게 한국인에게만 있는 독특한 병증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화병 진단을 좀 하시나요? 화병 진단이요? 화병 네. 많이 보죠. 화병이 좀 한국에서 두드러지게 이게 좀 강조가 된 면이 문화적 영향도 제 생각에는 큰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도 다 이제 뭐 많이 대표적으로 고부관계 같은 게 외국에서도 있겠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독립을 하거나 뭐 동양에서도 있겠지만 동양에서는 뭐 중국에서는 여건이 강하다고 하고 뭐 아무튼 그렇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그랬던 고부관계가 심했던 그런 상황들이 여성이 며느리로서 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너무 많이 지속이 되고 해소의 그런 통로도 창구도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돼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많이 언급이 되고 그게 요즘도 이제 고부간의 갈등이 있어요. 그걸로 상처받는 분들이 많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요즘은 않을까요? 거꾸로 예전에 시어머니가 갑이었다면 요즘은 며느리가 갑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고 뭐 며느리 근데 옛날보다 확실히 화병의 발현 조건이 좀 줄어들었다. 오히려 저 시어머니들이 화병 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며느리 때문에. 육아도 하셔야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화병으로 고생하셨던 세대들이 또 다른 병으로 또 고생하시지 않나. 위아래로 고생하셔서 좀 그래서 그 세대들이 항상 그 화병이나 다른 병들을 많이 심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심적 요인으로 위에서부터 고통받으시고 아래서부터 고통받으셔서 병들이 많이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그 과학적인 사고 중에 하나가 환원주의, 분석주의, 뭐 요소주의라는 게 하나는 또 전체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론주의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네네. 다른 용어를 하면 그래서 낱낱이 분석을 해서 그 마지막 요소까지 들어가는 것이 서양의학적인 관점이라고 한다면 네네. 큰 틀에서 하나로 보고 자연까지도 상호 반응하는 주체이면서 동시에 객체인 네. 뭐 이렇게 보는 것을 이제 만약 전체주의, 이론주의로 우리가 한다고 하면 네. 이게 동양의학이라고 하는 것을 따지면 그 뿌리가 뭐 황제내경이나 뭐 보키시 뭐 이때까지 네. 올라가는 거고 서양의학의 뿌리는 우리가 특히 뭐 히포크라테스 뭐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그 뿌리를 살펴본다고 하면 동양의학이 역사적 그 배경은 훨씬 장구하지 않을까, 훨씬 더 깊은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이요? 예. 사실 의료는 원시적 형태, 원시 시대부터 각자 다 그런 형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래서 각자 뭐 유럽에서도 사실 뭐 아플 때 이프를 쓴다든지 그런 식의 뭐 원시적이고 이제 내려오는 이렇게 세대를 통해서 이제 내려오는 그런 형태의 의학은 존재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더 오래됐다 이렇게 하자면 사실은 이제 그 사회 형태를 갖춘 쪽이 이제 그러니까 집권적 형태를 갖춘 게 정부 형태를 갖춘 게 이제 동양 쪽이 좀 빨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이제 체계를 잡을 수 있고 그래서 의학 서적이 조금 더 빨리 편찬되고 뭐 그런 게 아닐까. 아마 의료의 형태는 다 같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게 뭐 저희가 동양의학, 한의학의 우월성 뭐 이런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비교를 해보자는 거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런 동양의학, 서양의학이 인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합쳐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네네. 이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최근 들어서 뭐 동의보감에 이게 나와 있다 그러면 아무도 이의 제기를 안 하거든요. 그 이제 동의보감이라는 것이 한의학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며 그 내용이 어떻길래 이렇게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이제 모두가 동의하진 않겠지만 대부분은 동의보감에 이게 나왔다 그러면 아 그래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동의보감에 사실 그 동의보감에 나왔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면은 예. 가장 유명한 서적이고 예. 그래도 뭐 틀린 면이 있고 현재에 와서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면도 있겠지만은 예. 그래도 거의 이제 한국의 한의학에 있어서는 거의 그래도 바이블에 가까울 정도로 바이블도 그러니까 틀린 말이 거의 없는 그래도 인용할 수 있는 그런 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의보감에 나와 있다 이런 식으로 동의보감이 홍보 그때까지의 의학 이론을 집대성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은 사전입니다. 예. 사전인데 그분이 창의적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네, 물론 맞습니다. 있겠지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뭐 그래도 사전이나 뭐 서적 같은 거 편찬할 때 본인의 개인적 주관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예. 없어서 예. 이 부분은 넣고 이 부분은 빼고 이렇게 하는 거는 또 어느 정도 그 허준 선생님의 그 의학적 가치관이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리 그렇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사전입니다. 결국에는 현실 조선의 사정에 맞게 의학 지식들을 편하게 볼 수 있게끔 이제 편찬을 해놓으신 건데요. 그래서 이제 뭐 목차가 있고 그래서 찾기가 쉽고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의생이나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그런 거를 보시고 항상 참고를 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알고 있는 모두가 봐야 하는 그런 서적이기 때문에 그런 권위를 갖고 있지 않나. 그 공부할 때 학창 시절에 이 동의보감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 그래도 한의대를 다녔으면 1회독 정도는 아마 했을 것 같은데 뭐 전부 쭉 보진 않았겠지만 그 교과목에 포함되지는 않았어요, 동의보감이? 교과목에 포함되는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습니다. 야. 네네. 네. 근데 이제 과제나 뭐 그런 거 통해서 어차피 저희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열사병에 대해 열사에 대해서 하면은 그 열사 조문을 딱 보고 열사에 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다 보았기 때문에 뭐 한의사시면 다 1회독 정도는 가볍게는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이게 조금 이제 일종의 정설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중국과 미국이 이제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이제 개방이 됐을 때거든요. 최초로 그때 한의학에 대해서 중국 한의학이죠. 중국 의학에 대한 네. 예 지금은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 네네. 세계인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었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맹장 치료를 하는데 거기에 침을 놔서 통증을 제거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수술까지 할 정도가 맹장 수술할 때 침을 넣어가지고 마취제를 안 쓰고 마취약을 안 쓰고 침만으로 그 통증 제거가 가능한 겁니까?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아 궁금하셨어요. 예,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분야는 이제 생각하는 거는 양의학이 강한 점이 있고 한의학이 강한 점이 있는데 예. 사실 맹장염 같은 경우는 충수돌기염 같은 경우는 염증이 이제 심해지면 사실은 복막염으로 진행이 돼서 응급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비용이나 환자분들 편의를 비교해 보면 사실은 간단한 수술이 낫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가벼운 경우나 이제 충수염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걸리셔도 눈치 못 챌 만큼 염증이 사소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치료를 했다고. 증상에 따라서. 그렇죠. 이제 강도와 증상의 그거에 따라서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앞뒤를 다 제거하고 이분이 맹장염 걸렸는데도 침으로 마취
환자를 주사 안 하고 치료를 했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가 좀 잘못됐을 수도 있네요. 네네. 그분이 아마 증상의 강도가 심하지 않고 호소하시는 게 심하지 않아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 저도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나. 왜냐면 응급 상황이 됐을 때는 다스 뭐 중이약을 많이 접해보진 않았지만 꽤 심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 그렇게 하지 알겠습니다. 않았나. 그게 그 당시에는 조금 와전된 측면도 있겠네요. 네, 아마 다양한 사례 중에서 가장 극적이어 보이고 약간 좀 그런 사례가 조금 올라온 게 주구의 아닌가. 장막이라고 해서 알려지지 않다가 갑자기 네, 저런 네, 네, 의술도 네, 있구나 네, 네, 이런 걸로 네. 이제 아무래도 그 병원이 그 아파트 단지 옆에 있지 않습니까? 아, 예, 네. 지금 우리 그 원장님이 이제 진료하고 계시는 병원이 근데 그 환자분들 중에 뭐 이런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전에 본인이 환자에게 나는 이래야 된다. 어떤 부분을 가장 중시하고 있다 하고 하는 그 환자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뭐 수칙이나 원칙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환자에게 제가 뭐 예. 강조하는 면을 예, 말씀하시는 예. 건지 아니면 제가 환자를 내가 볼 환자에게 때 어떻게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예. 뭐 저의 뭐 치료 뭐 가치관이나 뭐 그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약간 소위 뭐 현재 표현으로 요즘 자주 쓰이는 표현을 하면 맥시멀리즘이라고 해서 아까 뭐 설명드렸듯이 이 극대화. 만약에 환자분이 아프신 데가 어깨라고 하시면 어깨 부분의 치료도 저는 보겠지만 이 환자분이 어째서 어깨가 아프게 되었나 뭐 간단한 타박이라면 뭐 타박이니까 그대로 끝나겠지만 그 건간에 이제 병력, 뭐 가족력, 뭐 환경, 직업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통증이 근본적으로 좀 나타나게 된 원인이나 이런 거를 좀 그래도 좀 그것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고쳐드리거나 치료를 좀 해드려서 병원에 잘 오시지 않게끔 만드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나쁜 생활 습관이 병을 유발하기도 하고 초래하기도 하고 더 악화시키기도 한다.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네네네. 어떤 습관이 나쁜 습관이에요? 어떤 너무 병증하고 뭐 이렇게 연관을 친다면 요즘 척추 관련해서 허리 디스크 네네네. 뭐 이거의 나쁜 습관은 어떤 습관입니까? 허리 디스크라고 한다면 이제 간단하게 하나만 뭐 언급해드리면 대표적으로 이제 이 구벼진 자세. 이제 척추는 사실 요추 같은 경우는 뒤로 닫혀져 있는 상태, 뒤로 신전된 상태가 척추에 있어서는 가장 안정되고 무게 하중을 잘 버틸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뭐 장시간의 이제 좌식 활동, 뭐 아니면 스마트 기기 활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상체가 구벼지는 어쩔 수 없이 요추가 이제 굴곡 상태로 숙여져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됨으로써 원래 요추가 기능하려고 계획됐던 구조됐던 그런 효율적인 구조 상태를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근육도 뭐 가장 잘 쓰이는 둔근이나 기립근 같은 걸 사용하지 못하고 사이드에 있는 근육들 이제 더 작은 근육들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이제 비효율을 유발하게 되고 이제 그게 통증으로 가게 되는 구분 자세가 안 좋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요즘 사무직들은 네, 사무실에서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컴퓨터 모니터를 계속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자판을 두드려야 되고 그게 앞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작업을 뭐 통상적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1시간 정도 하면 뭐 반드시 10분을 쉬어야 된다든지 네네네. 뭐 이런 게 좀 있습니까? 모두 천편일률적이진 않겠지만 네. 그래서 저도 환자분들께 주기적으로 스트레칭 하셔라. 모니터 높이를 옮겨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람이란 게 장시간 있다 보면은 그게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래서 강조하는 게 이거 자꾸 신경 쓰다 보면은 또 업무에도 집중이 안 되고 하니까 차라리 숙여지는 자세를 이기기 위한
나의 근력을 대비를 해놓자. 뒤쪽에 자세가 바르게 펴질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는 근력을 길러서 대비를 하자.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운동 단 거 다 필요 없고 최소한이라도 이제 코어 근육 운동을 단련할 수 있는 운동만 하셔도 이제 근골격계 질환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 통증이 덜할 수 있다. 큰 거는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아. 그거 좀 보셨습니까? 몇 개 봤습니다. 아, 근데 거기 보면 저도 그런 대사를 여러 번 들었는데 불치병이라고 진단을 받아서 도저히 병원에서는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고 내가 좋아하는 곳에서 좋은 자연 속에서 생활하면 되겠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낫다 뭐 이런 경우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시더라고요. 네, 많이 봤습니다. 네, 이런 게 보통 가능한 겁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가능합니까? 뭐 모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만약에 중병에 걸리셨을 때 모두 자연으로 가라는 건 아니고요. 이제 치료와 그런 생활 습관의 결국엔 또 생활 습관의 교정이 되겠네요. 생활 습관, 생활 환경의 교정이 되겠네요. 그래서 치료 받으실 거는 받으시되 만약에 항암 치료를 예로 들어도 뭐 환자분의 상태나 중증 정도, 전이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항암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호전되시는 분이 있고 항암을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악화되시는 분, 항암이 효과가 없거나 그런 분들로 나뉘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자연 치유력이나 혹은 치료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결국에는 치료라는 것도 몸에 대한 개입인데 개입을 하고 나서 만약에 뭐 절개를 하고 봉합을 한다고 해도 봉합을 하는 몸의 능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건데 항암을 하고 나서도 그 조직이 다시 정상적으로 암세포를 밀어내고 약해진 암세포를 밀어내거나 그 항암으로 인해서 약해진 몸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갖춰지지 않은 조건, 환경, 몸 상태라면은 그게 되지 않으니까 아마 자연으로 가셔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조화로운 몸의 내인을 잘 정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호전이 되시고 나아지신 게 아닌가. 그런 내용이 전혀 사실과는 상관없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가능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쉬이 말하는 말씀이시군요.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에 관한 얘기를 저는 아까 말씀드린 한방적인 개념으로 더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면역력이라고 했을 때 조금은 두루뭉술하고 어느 면을 강화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면역이라는 거는 결국에 몸의 정상적으로 면역 상태를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거기에 미치는 요인은 뭐 충분한 수면, 뭐 외부 뭐 공기 상태, 뭐 습도 상태, 뭐 기상 시간, 뭐 수면 시간, 뭐 이런 환경, 혹은 뭐 주변에 너무 사람이나 뭐 스트레스를 주시는 분들에서 벗어나는 환경, 뭐 이런 것들이 환자분의 정상적인 면역 상태를 더욱더 올려주고 그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병원 1인 원장이시니까 네. 오늘 환자분들이 휴진이라고 사전에 공지를 하셨어요. 네. 그만큼 또 어찌 보면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근데 그분들한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그분들한테는 이제 죄송하고 이제 어떤 의사가 되고 싶다. 나는 이런 바람이 있고 다른 분들이 나를 어떤 의사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평소에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그냥 소박한 꿈이고 뭐 평생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이나 저의 뭐 바람이나 이런 거는 그냥 치료 받으시고 잘 나으셔서 감사하다는 표현이나 그냥 뭐 감사 안 하셔도 잘 나은 것 자체가 사실 저한테는 보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저는 그것만으로도 소소한 행복이 만족이고 꿈인데 뭐 가끔 생각하거나 이제 뭐 가끔씩 또 이제 나는 어떻게 될까 장래에 생각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조금 뭐 가끔씩 뉴스 보거나 이렇게 되면 당연히 또 사회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GDP니 뭐 환자분 뭐
사람들의 뭐 행복 지수니 뭐 이런 것들, 뭐 소득은 높아져도 뭐 행복 지수는 떨어진다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면에서 도움을 의료 면에서 어떻게 줄까 하면 사실은 의료 환자분이 몸이 나아져서 뭐 일의 효율이 늘어서 소득이 늘거나 아니면은 일을 더 잘해서 아니면 병이 나아서 뭐 사회적인 비용이 감소해서 사회적인 이익이 극대화되고 또 나라적으로 또 사회가 부유해지면 더 행복해지고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도 더 늘거나 뭐 경제가 잘 활성화되고 그런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 큰 바퀴 속에서 돌아가는 작은 바퀴의 역할을 잘 해야 되지 않나. 지역 의료인으로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모든 분들이 적절한 시기에 의학적인 처치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된다. 이게 아마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이제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돈이 없는 분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것도 사실은 좀 한계가 있을 테지만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우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 어려운 분이 오셔서 진료를 청하는데 그분이 경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그분에게 뭐 그냥 여기는 그 일정 부분 그분들이 어떤 국가로부터 의료 혜택을 받는다든지 뭐 이럴 네네. 수도 있죠. 네네. 예. 근데 그게 이제 자주 온다든지 그러면 그 최소한의 비용도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 부담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본인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게 이게 우문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 그분에 대한 상대에 대한 배려 같은 걸 좀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뭐 있죠. 네. 예. 뭐 사실은 너무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예. 이제 나라에서 의료 보조를 받으시니까 예. 본인 부담 비용이 상당히 감소해서 사실 거의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 줄어들기는 하는데 예. 그럼에도 이제 그 위에 이제 아. 너무 부담하시기는 좀 부담이 되고 이제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뭐 추가적으로 해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하죠. 근데 있죠. 이제 그 구간이 사실은 제일 의외로 취약하지 않나. 근데 그 위만 좀 넘어가셔도 소위 대부분 얘기하는 차상위 계층 뭐 이런 분들이 뭐 그렇게 되겠네요. 예. 그래서 뭐 근데 거기만 넘어가서도 대부분 이제 요즘 보험은 다 갖추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실비보험 혜택이나 그런 것 때문에 뭐 한의원에서 치료받는 게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쪽에서만 제가 어떻게 재량껏 좀 발의를 하고 다르신 분들은 뭐 한의원에 와서 치료받는데 크게 부담은 없지 않을까. 거기서 더 나가서 방문 진료를 한다든지 찾아가는 진료 같은 걸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겠죠. 그게 당연히. 그렇죠. 네. 시간 대비 뭐. 네. 네. 그건 아니고 이제 봉사 차원에서 그렇죠. 환원 차원에서 네, 하신다고 하는데 네. 그런 부분도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네. 저희 유성구 한의사회에서 예.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방문진료 사업이거든요. 이제 거동 되시는 분들은 또 오시는데 거동이 아예 안 되시는 분들 주로 이제 중풍이나 뇌졸중, 후유증으로 이제 고생하고 계신 소아마비로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러세요? 뭐 여러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분들에게 이제 가셔서 방문 진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근데 더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 저 유성구 분회장님께서 뜻이 있으시고 그러셔서 도와달라고 하셔서 저도 뭐 뜻이 어느 정도 맞았기 때문에 참여를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네. 같은데 환자로부터 내원자로부터 받은 인상 깊은 선물이 있다고 하면 뭐를 드실 수 있으세요? 저는 오늘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세요? 내원했던 환자분들 중에서 방송 출연의 기회를 주신 예. 신천식 교수님이 제일
큰 선물 주신 저는 게 아닌가. 그거보다는 이제 환자의 완치, 네네. 아, 네. 예, 또 환자가 다른 환자를 소개해서 그분도 건강 회복의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었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기쁨이 되지 않을까 아, 싶어서. 그렇죠. 예. 소개해 주셨다고 하면 감사하고 예. 뭐 그렇죠. 저도 네. 그런 경우 네. 사실은 오늘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병원을 찾아가야 될 기회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또 가야 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접근 자체가 상당히 행복하진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의사와 만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마련이 될까? 좋은 의사는 뭘까? 그 중에 하나는 시간 구애 안 받고 찾아갈 수 있으면 네네. 환자의 그 시간에 따라서 찾아갈 수 있으면 그게 또 좋은 의사의 조건이 아닐까 이런 취지에서 아, 네네. 생각을 하게 됐는데 거기다가 그 본인은 이제 많은 분들하고 친절하게 그분들하고의 그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그분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인지도 충분히 하시고 뭐 하여튼 이게 경제적인 논리만으로 되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의사가 모든 분들은 그런 건 아닌데 되게 오만하고 권위적이고 뭐 이런 분들도 계셔서 네네네. 이제 그런 의사분들보다는 뭐 더 많겠죠. 훌륭한 의사분들이 더 많으시죠. 많게 친절한 네. 의사가 더 엄청 많지만 그런 분들이 100%다 모든 의사를 얘기할 때는 친절하고 언제든지 방문해서 이야기를 해도 부담 없는 이런 분, 성의와 열정과 실력 있는 의사분들이 많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바람에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천세봉 원장이 지향하는 의료인의 자세, 본인이 바라는 어떤 앞으로의 소망이 있다면 짧게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 저의 소망이요? 예. 뭐 저는 사실 현재 진료하면서 지내면서 보람도 얻고 네, 만족하고 자존감도 얻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바람이랄까요? 이 생활이 잘 유지가 되는 게 바람이 아닐까요? 그리고 환자분들도 지금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 더 건강해지시고 네, 주변 동네 분들도 더 건강해지시고 그렇게 했으면 예, 잘 보셨습니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질병의 예방 그리고 건강 관리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 건강을 빼놓을 수는 없고 건강을 위해서는 병원과 의사의 존재와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 방문하더라도 항상 우리 입장을 이해하고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있는 의사, 그것이 우리가 바라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바람직한 의사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신천식의 이슈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